성경적 상담 사례 연구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시작된 14살 소년 상담 사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참 흥미로워요. 14살 남자아이 데이빗의 이야기인데요. 데이빗이 상담사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자애한테 데이트 신청은 어떻게 해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전 전자기기밖에 모르는데 어디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딱 그 나이 때 할 법한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고 귀여운 질문들이죠.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이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가 흥미로운 점은 이런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섣불리 정답을 주는 게 오히려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 사례를 통해 이런 질문이 사실은 한 사람이 인격과 관계관 전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문이라는 걸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떻게 건강한 기초를 놓아줄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트 기술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관계의 본질, 즉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빗의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상담사는 이 질문들을 듣고 바로 조언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그냥 바로 답을 주면 아이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가장 흔한 함정이죠. 아이는 당장 답을 원하겠지만 상담사는 먼저 그림을 크게 봐야 합니다. 이 질문들 뒤에 숨은 진짜 동기나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본격적인 조언 전에 정보 수집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14살 아이에게 설문지를 주거나 딱딱하게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공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료에서는 3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친구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빗, 갑자기 왜 이런 게 궁금해졌어? 혹시 학교에 마음에 드는 친구라도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걸 통해 이게 그냥 막연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특정 대상이 있는 구체적인 고민인지 알 수 있죠. 동기를 파악하는 거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부모님의 역할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 혹시 부모님이랑 얘기해 본 적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이가 부모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 파악해야 상담사가 부모님과 엇박자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하고 얘기해봐라고 하면 아이가 오히려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부모님께는 차마 말 못할 고민이라 상담사를 찾아온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 질문은 조심스럽게 던져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님께는 절대 말 못해요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느끼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며 그 이유를 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중요한 상담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부모님과 대화하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왜 부모님과의 대화를 어려워하는지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의 상황을 존중하면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군요. 마지막 세 번째 확인 사항은 뭐였죠? 아이의 성숙도를 관찰하는 겁니다. 데이빗이 단순히 이성을 유혹할 기술이나 작업 멘트 같은 걸 배우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관계 맺는 방식이 서툴러서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는 건지 파악해야 해요. 네네. 전자는 동기부터 교정해 줄 필요가 있지만 후자는 정말 건강한 성장을 도울 절호의 기회가 되거든요. 데이빗의 경우는 후자에 가까워 보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아이의 동기, 가정환경, 성숙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군요. 자, 그럼 이제 충분히 정보를 모았다고 가정하고 드디어 데이빗이 가장 궁금해했던 실제 질문들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모든 조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든 조언이 자기중심성에서 타인중심성으로 옮겨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성경적인 사랑의 핵심이죠. 타인 중심성이요? 네, 나를 뽐내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게 관계의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그 대원칙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 데이트 신청법에 적용해 본다면요. 많은 아이들이 뭔가 멋진 멘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료에서 제안하는 답은 단순함이에요. 단순함이요? 네.
재치 있거나 화려한 말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고 정중하고 명확하면 충분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배구 경기 보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 혹시 관심 있니? 아주 담백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관심 있니? 라고 물음으로써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요. 그렇군요. 둘째는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신청하는 사람의 자존감과도 연결되는데 거절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거부가 아님을 이해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하지만 그 안에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다 담겨 있네요. 자, 그럼 다음 데빗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저는 전자기기 얘기밖에 할 줄 모르는데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고민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타인 중심성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대화의 초점을 나에게서 상대방에게로 옮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전자기기를 좋아하는데 혹시 넌 요즘 뭐에 제일 관심이 많아? 이렇게 물어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심사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세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은 대화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질문을 잘하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상대방의 취미, 좋아하는 것, 학교 생활 등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태도. 이것 자체가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인 셈이죠.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장소에 가느냐가 관계의 성격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지침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14살이라는 나이를 고려해서 로맨틱하고 강렬한 1대1 데이트보다는 그룹 활동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룹 활동이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섣부른 육체적 감정적 친밀감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10대 시기는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라 단둘이 있는 환경은 너무 빨리 관계가 깊어지게 만들 위험이 있어요. 그룹 활동은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룹 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다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각적으로요? 네. 단둘이 있을 땐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 친구들과 있을 때 저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기적인지, 배려심이 있는지 그런 자연스러운 인격이 드러나게 되죠.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건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1대1 관계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더 객관적으로 서로를 관찰할 기회를 주는 거군요. 여기까지가 데이빗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이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이 아이가 연애에만 너무 빠져 있구나 하고 걱정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걸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는 점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건강한 성장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지점이 이 사례 연구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이 질문들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데이빗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증거로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세 가지 의미를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이게 아주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건강하다는 거군요. 물론이죠. 14살 남자아이가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장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그런 관심이 전혀 없다면 그게 더 발달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신호일 수 있어요. 와, 그러니 이건 축하해줄 일인 거죠.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되네요.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 질문들이 데이빗의 사회적 경험 부족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전자기기 세상에만 갇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어 라는 긍정적인 몸부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움을 청할 만큼 영리하고 용기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성숙의 증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바로 권위에 대한 신뢰입니다. 데이빗이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 또래 친구들에게만 묻거나 인터넷, 미디어 같은 불건전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네네. 대신 목사님이나 상담사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지혜의 원천으로 여기고 찾아왔다는 것. 이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태도입니다. 데이빗이 그동안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라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런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담의 절반은 이미 성공할 셈이죠. 와, 정말 그러네요. 단순한 질문 세 개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상적인 발달, 자기인식, 그리고 권위에 대한 신뢰, 정말 긍정적인 신호들이네요. 자, 그럼 이런 훌륭한 태도를 가진 데이빗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조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삶으로 살아내려면 연습이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조언에서 그치지 않고 인격 형성을 돕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합니다. 13살 아이를 위한 과제는 복잡하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고 관찰 중심적이며 기술보다는 인격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작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같은 막연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군요. 첫 번째 과제가 관찰 영역이던데요. 네, 관심사 기록 과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유스그룹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이 전자기기 말고 다른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지 유심히 들어보고 그중에서 흥미로웠던 주제 3가지를 노트에 적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네요. 이 과제의 목적은 뭔가요?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쏠려있던 관심의 안테나를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세상에는 내 관심사 말고도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들이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하는 거죠. 시야를 넓혀주는 거군요. 관찰 다음 단계는 기술 연습이네요. 이제 직접 행동에 옮겨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질문 과제인데요. 일주일 동안 딱 2명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게 합니다. 요즘 즐기는 취미가 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답하면 최소 2분 동안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2분 경청하기.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간에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릴 것 같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과제는 말하기 훈련이 아니라 듣기 훈련, 경청 훈련이에요. 내 이야기를 하려는 충동을 참고 오롯이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연습이죠. 네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타인 중심성을 몸으로 체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듣는 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네요. 세 번째 과제는 계획 영역입니다. 이건 그룹 활동의 중요성과 연결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룹 활동 계획 과제예요. 친구 6명에서 8명 정도가 함께 어울릴 만한 활동과 장소를 직접 정하고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볼링장에 간다거나 공원에서 다 같이 배드민턴을 치는 계획 같은 거죠. 이 과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과제는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겁니다. 1대1 관계 부담감과 위험성에서 벗어나 건강한 그룹 교제가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지를 스스로 기획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리더십을 길러줄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과제들이네요. 관찰하고 질문하고 계획하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인 기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더군요. 네, 이 영적인 과제가 모든 실천의 뿌리이자 방향타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인기 많아지는 법 같은 세속적인 자기개발 기술이랑 다를 게 없어지죠. 그렇죠. 과제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지 자신의 언어로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이군요. 네,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의 이야기를 2분 동안 끊지 않고 들어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한 거였구나. 아, 내 관심사인 전자기기 얘기만 하는 대신 친구의 취미를 물어봐 준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 것이구나 하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연결시키도록 돕는 겁니다. 사회적 기술을 성경적인 겸손과 사랑 위에 굳건히 세우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한 10대 소년의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이면을 평가하고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조언을 건네고 나아가 인격 형성을 돕는 구체적인 과제까지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이 결코 데이트 잘하는 법에 대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이건 한 젊은이가 아주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여정이에요.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의 건강한 기반이 될 타인 중심성이라는 튼튼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인 셈이죠. 맞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데이빗이라는 남자아이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만약 14세 여자아이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핵심 원칙들, 즉 타인에게 집중하기, 그룹 활동을 강조하기, 기술보다는 인격을 우선하기 같은 조언들은 어떻게 달라지거나 혹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성별에 따라 접근법에 미묘한 차이가 필요할지 아니면 이 원칙들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